30대 남성의 여자친구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하는 남성의 모습이 만나달라는 공개돼서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발생하는 무차별 폭행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피해자분들은 왜 피해를 겪는데 벗어나지 못할까? 폭력을 겪는데 벗어나지 못할까라고 하죠. 항상 또 폭력이 있는 것은 또 아니죠. 폭력이 없을 때는 또 일상적인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막 엄청난 폭행까지 가는 분들 보면은 가해자에 대해서 엄청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해자의 특성상 상대방을 집착하고 구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나한테 굉장히 관심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구나. 나한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되는 측면들도 또 많이 있어요. 이런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한다거나 거절 의사를 보이거나 이랬을 때 더 큰 폭력을 겪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더 큰 구속을 한다거나 집착을 한다거나 또 협박이나 위협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기 때문에 정서학대나 어쨌든 신체적인 어떤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게 됐을 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생겨요. 기본적으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나는 잘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일하는 부분, 개인적인 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 무너지고,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트라우마로 남아버리면은 사실 이 사람의 기능 정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엄청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나면은 당연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이런 정서적인 폭력은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는 진단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 일상생활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거의 온둔하다시피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스펙트럼의 폭이 아주 좋은 사람부터 자기한테 아주 잘해주고 좋은 사람부터 엄청 극악한 사람까지 이 한 사람이 다 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엄청 경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가장 큰 게 우울증. 그렇죠? 또 이런 우울증은 죽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자살 생각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딱 소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살 위험도 평가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사소한 일도 많이 놀라시고 긴장하시고 또 그와 외상 폭력과 관련된 기억들이 수시로 떠오르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 데서 많이 제약이 있고, 그런 폭력의 유형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됨에 불구하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은 죄책감, 죄의식, 자기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부분들이 가중돼서 결국에는 어떤 경우는 극단적으로는 자살 생각을 한다거나 실제로 자해시도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별 선고를 한 후부터 더 극심하게 절 괴롭혔어요. 집요하게 제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저의 지인이나 직장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심지어 둘만의 성관계와 같은 부분도 노출시켰어요. 지인들이나 직장에 사생활을 퍼뜨린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지인들이 저에 대해서 왜 저런 상황까지 됐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저런 상황까지 온 거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런 데이트 폭력의 조금 근본적인 마음은 가해자의 이런 소유욕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소유욕이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의 경험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버림받음의 경험들이라든가, 제일 큰 요인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끼리 이제 싸우는 모습이라든가, 부모한테 이제 폭행을 당한 아동 폭행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폭행의 경험들이 있으면은 이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폭행의 방식이 그냥 당연시되고 습관처럼 이제 묻어나 있는 거죠. 이런 소유욕이 강해지면은 이런 거를 행사하는 의사 표현의 하나로 조금씩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작게 밀쳤다가 때렸다가 엄청난 폭행으로 발전하면서 점점 심해지는데 계속된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분은 또 때렸다가 또 조금 화가 가라앉고 나면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충분히 지배를 했고 영향력이 형성이 됐다고 싶으면은
다시 잘해주기 시작을 하고, 여성분은 내가 잠깐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구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떠한 이유들은 찾아내면 뭐든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반복되면서 폭행의 크기는 이만큼 커지는데 관계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게 쭉쭉쭉 가다가 그 큰 사건이 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폭력성을 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잘 변화되진 않아요. 100%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의식이 없죠. 이걸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을 아끼는데 순식간에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사랑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지나친 구속, 간섭, 집착 이건 뭐 상대방을 그냥 소유나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냥 곁에만 두려고 하는 집착의 대상? 뭐 이 정도밖에 느껴지지는 않아요. 특히 정신과 치료에서는 자기 동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왔는 게 정말 좋아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온 거죠. 목적 자체가. 치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이 선생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한다, 뭐 어필을 하려고 한다거나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실제로 면담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상황을 허위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거나 이 의사를 조정을 해서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하겠다,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보이는 모습들이 많죠. 한번 폭행을 저지르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부분은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너는 명백하게 폭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거는 나를 엄청나게 괴롭게 만들고 있고 우리 사회는 이어질 수 없다는 거를 아주 단호하게 밝히고 거기서부터 이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